안녕하십니까. 휴장에서 돌아온 국내 증시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2% 넘게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온기를 불어넣어줬는데요. 크게는 오늘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고 테마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예상과 달리 여당이 참패로 나타나면서 4대 강주, 자전거 관련주는 급락했고 반면에 철도주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구촌 축제는 월드컵 개막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주들은 활짝 웃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 대응 전략들 잠시 뒤에 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식 코스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요. 고스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스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스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트 증권 방송의 최고의 애널리스트가 나오셨습니다. 여유 투자의 전도사 거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가 오늘 활짝 웃었습니다. 네. 어제 휴일을 보낸 게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 증시 상승 여파를 그대로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증시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오늘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일단 휴장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모니터링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미국 시장이 초반만 하더라도 이틀 전만 하더라도 약세로 10,00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나올 것인가 정말 그 초조한 그 흐름이 연출이 되긴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많이 좀 떨어졌다. 그런 좀 저가 매수세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강하게 간만의 모처럼 200포인트에 달하는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증시에 발목을 쥐어 잡았던 유럽 시장 역시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지금 확산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투자 심리 자체도 많이 좀 확산이 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도 없었고요. 그런 심리들이 모두 반영이 되면서 우리 시장 역시 초반부터 강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정말 모처럼 2,6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동안 보면 뭐 순매수를 하더라도 거의 마감 때, 동시장 때 뭐 공매도 물량에 대해서 다시 사들이는 그런 지금 경우가 계속 연출이 되었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기술적인 저항대였던 1,650포인트를 초반에 살짝 밀렸다가 단숨에 들어 올리면서 돌파와 함께 1,660포인트 이상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게 기술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사항, 이 두 가지가 지금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 출연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우리 시장은 확실히 상승에 대해서 나가겠다라는 이제 그 암시를 오늘 시장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바로 시장이 살려면 무엇보다 은행주들이 특히 금융주들 중에서도 은행주들이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의 이런 강세 시장에 힘입어서 기업은행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은행 그 종목들이 은행주들이 평균 한 5% 이상의 급등으로 마감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도 월드컵 테마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면 닭고기를 좀 많이 먹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마니꺼라든지 하림 등 이런 그 종목들이 상한가에
치솟는 그런 뭐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코스닥 시장 역시도 테마가 꿈틀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일단은 안정을 좀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JP모건이 한국 증시에 대한 보고서에서 은행주의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면서 선호 업종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오늘 금융주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몰리면서 모처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장입니다. 내일장 대응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내일도 내일이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강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로 선물 지수를 토대로 해서 함께 끌어올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좀 쉴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그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뭐 쉰다고 해서 예전처럼 뭐 낙폭이 크게 뭐 빠지고 이런 상황보다는 계속 눈치를 봐가면서 이제 1700포인트에 대한 이제 문턱에 한번 들어서 보겠다라는 좀 의지가 앞으로 나올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단기에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주 중에 우리가 앞두고 있는 다음 주 목요일날 선물옵션 만기일이 드디어 또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파생시장 안에서 많은 투자 주체들이 수익을 내려면 단순히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그림은 그렇게 그 안에서는 정말 지루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재미를 볼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선물 시장의 동요가 한번 요동을 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을 좀 해보면서 일단은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현재 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게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뭐 오르다가 빠지든 깊게 빠지다가 다시 오르든 그런 상황이 분명히 또 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현금에 대한 비중을 약간은 좀 잡아 놓으시면서 다음 주 화요일이나 화요일 전까지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잡아보면 갖춰놓는다라면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있는 시장에서 서둘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은요. 지금 벌써 이제 6월이 우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벌써 이제 프리 어닝 시즌이 도래가 됐죠.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다음 달 이제 보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 이제 금융주들이 한번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요. 그렇다면 1700포인트를 넘기 위해서라면 상식적으로 그동안 1분기 때 재미를 봤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저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도 좋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로 반도체 종목들과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좀 많이 눌리는 모습으로 좀 약세 마감을 하긴 했지만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이 다시 한번 좀 꿈틀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 주까지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종목들을 포트에 또 담아보는 것도 나름대로 1700포인트를 준비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다음 주 예정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변수도 고려를 해봐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하이리치 증권 방송에서 최고의 수익률 올리신 분 어떤 분인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리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리얼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는지 들어볼까요? KDC인데요. 예. KDC는 지난 화요일 날 장 막판 공략주로 해서 매수해서 넘어왔다가 오늘 일단 상승을 이용해서 일단 수익을 거둔 그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KDC가 오늘 또 월드컵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3D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더라고요. 예. 단기적인 호재로 끝날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매도를 하신 거잖아요. 예. 종목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예, 일단 KDC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월드컵이 임박을 했다 보니까 이제 월드컵 개막 임박에 따른 수혜를 고려해서 일단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KDC뿐만 아니라 TLI 같은 3D 관련주가 동반 급등을 했고요. 하림이나 마니커 그리고 하이트맥주 같은 또 다른 수혜주 이쪽 관련해서도 오늘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미리 고려해서 선침했던 그런 개념이 있었고 단지 월드컵과 관련해서 당장의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하는 상승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마인드로 공략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익을 보유를 길게 가져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목적을 가져가지 않았던 거고요.
단지 이제 3D 관련 산업 같은 경우는 지식경제부가 3D 산업 육성 지원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인 그러한 기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올해 이번 6월 중순에 한국 리얼 3D 컨텐츠 제작사 협회가 출범됩니다. 그래서 이 출범에 따른 또 기대감도 현재 단기적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KDC나 이런 어떤 3D 관련주들의 기술적인 패턴 자체가 반등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변곡점에서 좀 강하게 상승을 시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KDC는 오늘 11%나 오르면서 5,1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 지원 기대감의 중장기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리얼님. 예. 예, 좀 전에 이제 거상님과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리얼님의 말씀도 좀 들어볼게요.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미국 증시가 화요일 날 조정을 보였지만 수요일 날 강하게 대반등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즉 하나의 어떤 지지권을 확보해주는 그러한 그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장이 당분간 조금 회복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불러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은행주들에 대한 어떤 그 매수의 모멘텀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지수상으로도 1645포인트 바로 여기가 변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러한 변곡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수는 현이 최소놓고 볼 때는 1685포인트 전후 다음 저항점 쪽으로 일단 그 상승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띠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게 추세적인 반전이냐라는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은 확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중요한 변곡 저항점을 돌파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당분간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시장을 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변곡점을 넘은 시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리얼님. 단기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으로 전화 연결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얼링과 함께 오늘 종목들, 내일장 전략들 세워봤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가겠습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라스트 성공 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지난 화요일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주가 고점 형성 시 일목균형표상 구름층 이것에서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하단부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즈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의 종목 진단, 추천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이니까요. 오늘도 강의 내용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고세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상님, 네.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까요? 그동안 제가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이제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가치 투자의 정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거상님께서는 무엇보다 중시하는 원칙 중 하나가 가치 투자인데요. 가치 투자 노하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치주를 고르는 것부터 매매, 관리 방법까지 오늘 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예.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지난 시간에 가치주들을 어떻게 선별하는지에 대해서 한 4가지 방법으로 제가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앞으로 차후에 더 준비를 많이 해서 가치주 선별에 대해서 노하우를 더 많이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제가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있거든요. 투자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께서 리스크를 짊어지고 그 이상에 대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주식시장에 시장이 올라갈 때는 또 들어오시고 떨어질 때는 대거 나가시고 이런 지금 상황들이 참 안타깝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당부를 드렸던 말씀은 평정심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이 그동안 우리가 기술적으로 급락한 이후에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그때 못 잡았던 심지어는 정말 짐 싸들고 나갔던 투자자들은 얼마나 지금 땅을 치면서 다시 또 들어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있어서 순응하는 건 중요하지만 시장에 있는 가는 그대로 쫓아가는 매매는 정말 100분 중에 정말 100분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침해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선침해를 하시려면 가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지금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 칠판에 좀 쓰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그 3가지로 제가 압축을 해서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먼저 이제 가치 투자의 정석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일단 가치 투자를 하시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종목들을 보면 동원 F&B, 잠시 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멀리 보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종목을 가지고 수익 10%, 15% 났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끝내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냐면 시장이 떨어졌을 때 그래, 10% 챙겼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치주라는 건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들께서 밑에서 잡으셨다면 더 많이 물량을 늘려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투자 방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사항은 바로 매집입니다. 매집. 자, 매집이라고 하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매집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세력들이 하는 거 아니야? 작전 세력들이 뭐 하는 거 아닌가? 그쵸? 매집이라는 거 그냥 순수하게 풀어서 보자면 열심히 매매를 하는 건데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 크게 뭐 시세가 나올 때도 분명히 매집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매집이라는 것은 밑에 있을 때 주가가 거의 소외당했을 때 소외를 당하고 거래는 많지 않죠. 거래량은 거의 없죠. 거의 아래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모아가는 방법을 바로 매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올라간 다음에 모아가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키겠죠. 이미 시장이 시세 분출이 나고 있는데 열심히 위로 쳐서 올린다. 받아서 올리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럼 수익을 냅니까? 단타죠, 그거는. 가치주 투자는 반드시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라면 좀 많은 분들께서 마우스 한번 클릭해서 쉽게 돈 한번 벌어보겠다.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그런 분들이라면 마지막에 정말 최후는 정말 안타깝지만 정말 안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을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말 커다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림은 바로 이러한 가치 투자에서 나옵니다. 자, 그거는 지금 이 가치 투자가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저 역시는, 물론 이제 단기적인 투자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타가 최고야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단타로 최고의 주식 거부가 되었다라는 분들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일부는 있으시겠지만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타 치는데 수백억 가지고 단타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모아가면서 가치 있는 종목들을 내 계좌에 열심히 모아가면서 이 종목이 나중에 자신의 가치를 찾아갈 때 버는 이 최고의 수확, 이게 정말 주식 투자의 매력이 아닌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매집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한 가지 당부를 계속 드리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가치 투자를 하시려면 정말 마음이 조급해서는 시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정심 역시도 그 인내가 필요로 하는 분들, 정말 인내가 뒤따르지 못하면 평정심조차도 흐트러지기 십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매수가 아니라 매집을 해야 된다. 즉, 적립식 펀드와 같이, 잠시만요. 적립식 펀드와 같이 모아가는, 다른 데 간접 투자도 좋지만 굳이 확실한 종목이 있다라면 내 계좌에 내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적립식 펀드와 같은 개념으로 모아가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면 월급날이 20일이다. 20일이면 매달 20일마다 일정 비율 정도 모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최근처럼 떨어진다. 시장이 떨어진다. 20일이 됐어요.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더 빠졌어요. 또 사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또 사는 거예요. 또 사다 보면 나중에 평균 단가는 이 정도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시장이라는 고삐에서 풀려나면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런 그림들 제가 또 잠시 후에 더 제 포트를 설명을 드릴 때 또 예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사항은, 자, 단순히 매수를 해서, 가치 투자는 매수해서 그냥 그렇다라면 안 보면 되겠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냥 매수해서 그냥 꾸준히 그냥 매집을 해서 그냥 안 보면 끝나는 게 아닌가. 하지만 필요한 게 뭐죠? 내가 일단 보유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갔다라면 바로 모니터링이죠. 모니터링. 제가 지난 시간부터도 계속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그 농사 짓는 거 말씀을 드렸죠. 씨만 뿌리고 그 이상의 결실을 쉽게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시는 분들, 정말 주식시장이랑은 안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말 그 과정 안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빠졌을 때, 자, 모니터링은 그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달에 있는 게 바로 어닝 시즌이 또 다시 도래하죠. 중간에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기업의 이 주식이, 그죠? 잘 가는지를 보는 건데, 이 기업이 다음 실적 발표 때 이상 없이 그 기대 이상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상의 결과를 발표를 했다. 아니면 꾸준히 수주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매출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기업 자체적으로 내실을 갖추고 있는 노력들이 보이고, 그렇다면 이 종목은 계속 끌고 나가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그런 노력조차 없고, 단순히 겉만 포장됐고, 아차, 그럼 잘못 봤다. 이런 가치주라면 과감하게 또 잘라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제가 다시 또 이따가 말씀드릴 게 바로 이제 리스크 관리인데 그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이 이제 두 번째 요소예요. 필요한 부분이, 첫 번째 매집을 했다라면 두 번째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가 계속 가져갈 건지, 계속 매집이라는 과정을 가져갈 건지, 계속 사들일 건지, 아니다라면 잘라낼 건지, 리스크 관리를 할 건지. 자, 여기서 결정되는 게 바로 모니터링이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제대로 저항대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지지대에서 제대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는 그렇다고 데이 트레이딩 할 때보다는 수시로 눈이 빠지라고, 그쵸? 모니터링을 볼 필요는 없겠죠. 중간중간 자리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잘라내면 되는 거고, 맞으면 의미 있는 보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 그대로 매 분기마다 이제 상반기 또 실적도 나오겠죠. 주변에서
뭐 수급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CBW, 자, 뭐 전환사채라든지 신재인성권분 사채 같은 뭐 외부에서 발행을 하는데 왜 발행을 하는지 뭐 등등등 정말 많은 요소들을 보시면서 이 종목들을 계속 보유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니터링 과정이다. 즉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열심히 물도 대고 거름도 주고 농약도 쳐주고 병충해도 막아주고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주고 더 필요할 경우에는 또 담는 거죠. 포트에 담는 겁니다.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에 꾸준히 모으다 보면 그 종목은 나중에 반드시 진가를 발휘할 때가 올 겁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요. 자, 그렇다면 매집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아니다라는 경우가 반드시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 기대 이하의 기업의 움직임이 나온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갑작스럽게 물론 이제 가치주라는 것들이 뭐 대표적 횡령, 뭐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좀 기대 이하의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보다 미치지 못하는 실적 발표라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무장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기법은 바로 손절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손절매를 정말 우습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무장입니다.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런 거 봤을 때 리스크 관리 역시도 이 가치 투자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굳이 아니다, 맞다. 자, 일단 중장기 기간은 중기는 참고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만의 방식은 아니고요. 일단 미국이라든지 금융 선진 국가들에서 가치 투자를 주로 구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정하고 있는 손절매 라인입니다. 자, 중기 그 종목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한 7% 선을 지금 잡고 있고요. 장기 투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정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즉, 뭘 의미하냐면, 일단 자신있게 내가 투자를 하려면, 이 종목을 담았다. 그렇다면 일단 중기적으로 접근했다라면 마이너스 7%까지는 7%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종목들은 나중에 진가를 발휘할 때 되면 이러한 그 손실률에 대해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장기 투자는 마이너스 10%선 그리고 중기 투자는 마이너스 7%선 내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즉, 또 기술적으로 제가 항상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제가 처음에 출연을 했을 때 30분 봉 차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추세가 단기적인 추세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조금 조급하다라면 이게 무너질 때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라고 해서 단순히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매수해놓고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도 해가시고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죠. 자, 이러한 이 세 박자가 잘 맞았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가치 투자가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 가치 투자의 정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자, 가치 투자의 정석, 첫 번째는 매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필수적일 텐데요. 무작정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계속 유지되는지 체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또 해야겠죠. 예상치 못한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절매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해봐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함께 돼야지만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상님의 말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가치 투자에서 거상은 매집 시 꾸준히 이것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분할 매수,
2번 자기관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속 들고 가겠다라고 장기 보유 종목으로 말씀하신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동원 F&B였죠. 현재까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예. 동원 F&B는 제 추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려서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2분기 실적 역시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기업 내부적으로는 일단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하죠. 분기별로 이제 매출에 대한 등락이 상당히 심할 경우에는 이게 계절적인 요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사업 분야에 대해서 다각화를 시키면서 고르게 매출 분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일단 1분기 실적 발표부터 상당히 출발이 좋았습니다. 일단 2분기 역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단순히 이런 분기별로 빨리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를 제가 한 62,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6만 원 선이 갈 때까지는 좀 여유 있게 정말 쉬쉬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모니터링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지금 일단 동원 F&B 주봉 차트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매도를 한다라는 건 참 무의미하다. 그렇죠? 기본적인 기술적인 차트와 관련된 도서를 한번 읽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에서 팔자리는 아니라는 거 누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봉 차트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3%, 4%대에 대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기존에 처음에 터져줬던 일단 시세 흐름이 자, 뭘 의미하냐면 동원 F&B는 그동안 꾸준히 소외를 받았거든요. 소외를 꾸준히 받아왔지만 오히려 지수가 떨어질 때 조정기를 틈타서 한번 시세 분출이 나왔던 종목이라 이제 많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동원 F&B 하면 나름대로 자산가치 저평가 주고 앞으로 실적이 좀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내재가치 저평가된 종목이다라는 좀 인식도 많이 지금 이 시장 안에 좀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일단 저 역시 계속 들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 29거래일 정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이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한 20.55% 정도로 일단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43,300원 평균 매수가고요. 목표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62,000원 정도로 해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동원 F&B는 오늘 52,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6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갖고 가신다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연희정보통신이 있으셨는데요. 며칠 전에 추가로 매수도 하셨고요. 현재는 수익권 내 계십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네, 연희정보 지난번에 가지고 왔을 때는 이게 참 마이너스 수익이었는데 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꾸준히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가져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빨리 오늘과 같이 또 시세 분출, 장대 양봉이 좀 나와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바로 이 종목은 좀 끼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신용 물량도 없지 않아 한 7% 정도 좀 되다 보니까 눌릴 때는 크게 눌렸다가 반등할 때는 정말 강하게 무섭게 반등을 하는 그런 끼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런 수급적인 측면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줄거래처가 바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그 삼성전자 쪽의 매출이 차지하는 게 8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뭘 의미하냐면 여전히 삼성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고요. 또 결정적인 부분은 이러한 대기업들 위주로, 대기업도 그냥 대기업이 아니죠. 뭐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체와 직접 어깨를 나란히 매출 구도를 지금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단순히 이번 분기만이 아니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도 충분히 사상 최대 매출이라는 단순히 뭐 명분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무제표 상에서 입증이 될 것이라고 저 역시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지수가 급락했을 때도 눌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오늘의 이제 강한 반등을 통해서 플러스 한 4.55% 정도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매수가가 5,49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여전히 저는 일단 6,000원대까지는 무난히 회복을 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고 14거래일 정도 계속 그동안 계속 보유를 해왔습니다. 예, 연희정보통신은 오늘 8%나 급등했습니다. 5,740원 정도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중기 투자 전략 가지고 가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또 연희정보통신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보 MEC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네, 예. 맞습니다. 세보 MEC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장기적으로 멀리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기점으로 해서 뭐 아까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을 실현할 건지 아니면 뭐 리스크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세부 MEC도 그렇다면 6월 중에 한 차례 움직임이 더 한번 크게 나와줄 걸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 MEC는 참고로 평균 매수가가 4,400원 정도고요. 4,400원 정도에 일단 담고 있고요. 잠깐 중간에 뭐 시세 등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특징은 참고로 거래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또 호가 갭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봉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 종목의 가치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기적으로 적정 주가는 6,000원 선은 좀 무난히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4.54% 정도 지금 수익권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한 10%에서 15% 정도 일단 목표 수익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은 좀 보유를 해 가시면서 현재 또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추세가 계속 살아있죠. 살아있는 거 봤을 때 보이지 않게 제가 또 원하는 또 신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세보 MEC 적정 주가를 찾을 때까지 보유하시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컴투스는 앞 시간에 한 1% 정도 손실을 보고 계셨었는데 여전히 1%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컴투스는 좀 팔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시장이 이제 상승 대비해서 여전히 지금 참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또 팔기에는 참 아까운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쥐고 있었던 보유를 했던 종목은 아니고요. 잠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 또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었고 지금 역시 지금 주가가 16,000원대로 밀렸을 때 오히려 지수 급락과 맞물려서 밀렸었죠. 그건 오히려 하나의 기회로 전 삼고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단순히 모바일 게임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단순히 모바일만 보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 발표 컴투스 역시도 1분기 때는 작년 동안에 열심히 온라인 게임을 만드는데 웬만한 비용을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예상보다 좀 미치는 조금 그런 실적 결과가 나왔는데요. 2분기만큼은 나름대로 이 모바일 업계 1위다운 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가급적이면 일단 손절 기준을 좀 지키되 6월까지는 보유를 해가면서 이 반등에 대한 시점을 좀 노려보려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매수가가 참고로 16,800원이고요. 일단 목표가는 예전에 이제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18,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은 8거래일 정도 지금 담아왔고요.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한 1.1%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님, 컴투스 손절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컴투스 일단 손절가에 대해서는 일단 매수가가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좀 다르다 보니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한 여유 있게 한 4% 정도를 잡으시고 접근을 하신다라면 그 중간에 시세 등락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집을 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떻게 이제 방향성을 갖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
기준은 여러분들께서 담고 계시다라면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해서 대응들을 하신다면 충분히 18,000원대까지 올라갈 때까지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예, 컴투스까지 알아봤고요. 또 앞 시간에 포트에 편입하셨던 종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이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 비슷하게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담은 이후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담고 그리고 움직임이 좀 많이 더 빠지는 상황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오히려 다시 이제 또 회복을 하면서 3,000원대 일단 회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합니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분기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연말까지 저는 이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ATM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CD밴 사업은 어느 누구 쉽게 단순히 돈만 가지고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구축해왔고 갖춰왔고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영역을 갖고 있는 이 한국전자금융이 보이지 않는 예상 밖의 과점 형태의 그런 구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만큼 과점 형태라면 충분히 매출에 대한 성장성 역시도 보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일단 한국전자금융은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차례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차례 강하게 시세 분출이 나온 이후에 이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3,000원대에 대해서 회복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포커스에 맞추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00원대 유지가 된다라면 일단 목표가는 최소 3,400원까지는 무난하게 뭐 보이지 않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소외받을 수도 있겠고요. 뭐 30만 주 정도 거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죠. 그런 거 봤을 때 다시 한번 거래가 살아나면서 21선상에 대한 일단 그 노크를 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3거래일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뭐 수익률은 뭐 0.5% 정도인데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거사님, 한국전자금융을 매수하신 가격이 3,010원이시고 오늘 종가가 3,025원입니다.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쯤 같이 들어가 봐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추천주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예. 가급적 제가 지금 담고 있는 종목 중에서 컴투스와 한국전자금융인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금 눌려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21선상에 살짝 지금 꺾어주고 위에서 살짝 그 변곡 에서 위로 지금 꺾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한국전자금융이 여러분들께서 좀 접근을 하신다라면 오히려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가시면서 이 한국전자금융을 포트에 담아 보신다라면 나름대로 좀 짭짤한 좀 기대 이상의 가치주의 좀 매력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거상님께서 포트에 담고 계신 5종목들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한 종목 한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동원 F&B부터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43,300원이시고 목표가를 62,000원 제시를 해주셨었는데요. 현재까지 수익률이 한 20%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길게 들고 가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고요. 연희정보통신이 또 있으셨습니다. 매수가가 5,490원이셨고 목표가는 6,000원 선을 주셨었는데 수익은 한 5%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보 MEC가 있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4,400원이셨고요. 역시 수익은 한 5% 가까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를 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컴투스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을 보고 계신 종목인데요. 한 1% 정도 마이너스 수익권 내 계시고요. 목표가는 18,300원 계속 들고 가시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자금융이 있었는데요. 수익률은 0.5% 정도 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가를 3,400원 제시를 하셨는데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공략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상님께서 들고 가시는 종목들은 향후에 거상님 다시 한번 모시고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1599-7770번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시나요? 루멘스 예. 한 4,800원에 매수했거든요. 예.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예, 50%요. 50%요?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모두 다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어요. 아, 예. 예, 뭐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반등할 수 있다면 예, 목표가를 그리고요. 예. 저기 10월 달 정도 한 3분기쯤에까지 중장기를 보는데 예. 그때쯤 되면 많이 올라가는지 예,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루멘스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가 짜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루멘스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목표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매수하신 가격이요. 예, 매수가가 14,8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비중이 일단 50%가 담겨 있는데요. 일단 비중을 먼저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커버릴 경우에는 내가 수시로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선침해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런 거 봤을 때는 최소 30% 이하로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이제 LED 패키징 업체입니다. 제가 이 업체랑 같이 좀 견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제가 포트에 담겨있는 연희정보통신인데요. 이 종목 역시도 함께 연희와 같은 연희정보통신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주 매출처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일단 2분기 프리어닝 시즌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 매출처인 삼성전자에 관련된 효과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정보 역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한번 반등이 되었고요. 다만 루멘스는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연희는 움직이지 못했었고 루멘스는 그동안 움직였거든요. 그 지수 반등할 때 제대로 한번 움직여줬고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는 저항대 맞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연희랑 똑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있는 흐름들 봤을 때 제가 재무적인 상도 살짝 체크를 했는데 올해 역시 연희와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만 좀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연희는 밑에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루멘스는 한번 강하게 관심을 시장 안에서 관심을 보였다라는 게 일단 좀 가장 걸림돌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장기적인 부분은 현재 지금 적정 주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나름대로 좀 지금 있는 가격대가 웬만한 지금 성장성 역시도 지금 반영된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0분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인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일단은 지금 30분봉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흐름들이 크게 거래가 한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거의 정말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 승부수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올라간다라면 15,000원 선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회복은 보일 걸로 보입니다. 보일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거 봤을 때 일단 좀 크게 그 이상 정고점에 대한 욕심은 버리시고요. 매수가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과감히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닉네임 루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리노스를 갖고 계신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200원이시고 30%를 갖고 계십니다.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 같다고 매도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리노스요. 자, 리노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무선통신, 디지털 방송, 솔루션도 만들고 있고, IT 서비스도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열심히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패션 사업 쪽, 그 액세서리 여성용 백이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선풍적인 상당히 열풍을 끌었던 이스트팩이라는 그 미국 그 회사와 함께 손을 잡고 가방 관련된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사항들을 떠나서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재료가 인천 조달청과 14억 규모 무선 통신망 계약 이런 얘기도 나왔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BW 행사를 했다라는 거 그게 좀 중요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재인스 컴퍼니 자체가 행사가가 945원이었고요. 5월 24일에 상장 예정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코스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BW 행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2일에서 3일 전부터 공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그 발행했던 물량이 약 한 13%, 그 발행 유통 주식수의 13% 정도의 이제 그 물량이 나온 거였기 때문에 공매도 역시 일단 수급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항상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세력들이 다시 한번 받치고 지금 강하게 베팅으로
그 추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부분이 자, 지금 중장기적인 그 이평선상에서 놓여서 계속 매매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리노스 같은 경우는 하지만 딱 보시면 30분봉 차트 바로 넘어갔습니다. 여전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지지부진한 거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합니다. 좀 중장기적인 그 접근은 절대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노스는 단기적으로 한번 좀 크게 시세를 한번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위로는 눌릴 수 있어도 좀 더 보유를 해 가신다라면 2,500원 선까지는 좀 무난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거상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상님,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퀴즈입니다. 가치 투자에서 거상은 매집 시 꾸준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분할 매수, 2번 자기 관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스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